브라운트의 영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장한 모습이죠. 오늘은 이걸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즈브로에서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조드 어센션 프로젝트 다이노 메가조드입니다. 이 녀석이 다이노 메가조드죠. 조드 어센션 프로젝트라고, 이 어센션이라는 게 승천했다는 그런 거죠. 종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그 이야기할 때 하늘에 오르는 그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름을 거창하게 달고 나왔습니다. 이게 가격이 160 몇 달러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400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구입하면 거의 30만원 돈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 이거 예약 받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 안 하고 예약했었는데 이런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조드라고 하는데 이거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감을 그냥 어감조우라고 만든 이름이더라고요. 특별히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일본의 전대 시리즈의 대수신이죠. 그런데 그 해외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소드하고 다이노소어의 소어 같은 그런 어감을 좀 따와서 강하고 멋있어 보이는 조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는 이름이에요. 고유 명사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특히 뭐 이런 합체왕구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박스는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작습니다. 아주 굉장해요. 헤즈브로가 실전 압축 트랜스포머 포장 좀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완성품에 좀 비싸 보이는 초합금은 아니지만 거의 초합금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의 완구더라도 이렇게 납작하게 포장해서 팝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초합금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라인은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로 치면 커맨더 클래스? 그 정도에 해당되는 퀄리티의 완구입니다. 금속 부품도 없고 연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센션이라고 하니까 저는 초합금에 대적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좀 생각했는데 좀 다른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완구 쪽의 제품이었어요. 슬리브가 있고요. 뒤집어 보면 여기에도 제품 사진이 있고 레인저 5명의 피규어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뒷면은 슈퍼맨 마크 같죠. 근데 조드의 Z죠. 그리고 저는 이 조드 녀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릅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박스에 써있으면 박스에서 보고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 EEA라고 써있습니다. EEEA죠. 여기 왜 한글이 써있는 거죠? 왜? EEEA, EEEB, EEEC, EEE, 이거 숫자니까 2 맞죠? EEEO, B군요. EEEE, EEEEE입니다. 뭡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 없죠? 이거 G잖아요. 이게 조드라고 써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이거 뭡니까 대체? 여러분이 해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별 기체 이름이 그래서 EEEA고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쪽에도 컬러 일러스트가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 레인저 헬멧하고 동물하고 로봇 얼굴이 이렇게 디디딘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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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딘 디디딘 하면서 출동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리스터가 아니라 완전 종이 박스예요. 여기에 이거 도마뱀 한 마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박스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게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연질 파츠 같은 걸 써서 파손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포장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하이 퀄리티의 고가 완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홍콩 회사 쪽 제품들도 유명하고. 근데 이렇게 완전 역발상으로 지금 환율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어버렸지만 완전 역발상으로 싸고 튼튼한 완구에서의 가능한 조형으로만 퀄리티를 만들어주는 이런 라인도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정상으로는 저는 미국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고등학생들이죠. 평소에는 즐겁게 농구하고 놀고 하다가 동네에 쳐들어온 악당이 있으면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본인들 근처에 위험이 생기지 않으면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녀석들을 한 번씩 보죠. 티라노조드라고 가칭으로 부르겠습니다. 티라노조드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EEEA라고 부르는 것보단 낫잖아요. 티라노조드입니다. 입이 열리고요. 입이 열리면 안쪽에 메가조드 머리 들어있는 것도 항상 이 변형 구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재밌는 포인트고요. 입 안에 이 대포 같은 거 달려있는 것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구는 재현이 안 되어 있네요. 눈은 클리어가 아니라 도색이고요. 손 부분 가동되고요. 연질입니다. 팔이. 손가락은 개별 가동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는 거죠. 허리가 돌아가고요. 이런 부분 가동도 되고 클릭 관절도 있고 클릭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허벅지에서 다이노 탱크 때는 이렇게 당겨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조인트 같은 거 달려있고 발목 가동 이렇게 되고 많이 움직이죠. 이중관절입니다. 근데 이건 이 부분 무릎 관절이 굉장히 좀 약해요. 여기를 클릭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 합체했을 때도 이 부분 때문에 훌렁훌렁합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가 좀 전체 완성도를 상당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맘모스입니다. 맘모스 조드인가요? 이 부분이 연질이고요. 약간 가동되죠? 약간 연질로 되어 있고 돌아가는 건 되는데 이 위아래로는 안 움직여요. 관절도 없고요. 이렇게 생긴 조드입니다. 이 부분이 도색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제품이 트랜스포머 쪽하고 비슷해서 도색 까진 부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요. 딱 트랜스포머 정도 완성도입니다. 눈에는 클리어를 이 약물고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죠. 이렇게 생긴 맘모스. 그 다음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탱크인데 회전 기믹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되고요. 모양만 있습니다. 장난감은 이런 부분에 회전축을 하나씩 더 넣지만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여기에 구멍 같은 건 나중에 합체했을 때 여기에서 뗀 파츠를 여기에 끼우더라고요.
목이 가동되고 돌아가기도 하고 입도 열리고 눈 부분 로마군의 그 배처럼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 대포가 달려있죠. 이건 포구를 재현하고 있네요. 반대쪽을 보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티라노 입에는 없었죠. 재밌는 점은 전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합체할 때 이렇게 눌러서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 탱크. 그 다음 사벨 타이거. 다리 관절이 가동되고요. 이런 부분 보십시오. 이거 반대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겉모양의 이 조형을 살리는 대신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절감을 한 흔적이 보여요. 바퀴 같은 것도 안 돌아가고 다 통짜로 도색만 되어 있어요. 이게 2022년 완구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멋지게 만들고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다 깎아버리는. 이렇게 안 하면 인건비라든지 감당이 안 되니까 디테일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눈 부분 도색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가동을 하는데 여기가 좀 약하더라고요. 볼 조인트입니다. 꼬리 부분 가동되게 되어 있고 프테라노돈입니다. 다음은 예전에 초합금혼 대수신 리뷰할 때는 이름을 다 알고 있었는데 프테라노돈입니다. 이번 제품에서는 이 부분 아래쪽 꼬리 날개가 가동을 해서 이걸 아래로 내리면 대포 달린 게 발처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설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 파츠도 퍼시픽 림이죠. 이 부분 집시 데인저 눈처럼 육각형 허니컴 구조로 어레인지를 했더라고요. 파츠가 이거 한번 개수를 세보세요. 포 2개, 이거 하고 이거 1개죠. 3개, 4개, 5개, 6, 7개, 빨간색 8개, 여기에 흰색 9개, 그리고 10개. 이 안쪽에 은색 파츠가 하나 더 있다면 11개인데 고작 그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분할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부분 도색은 한 번에 다 도색으로 해버리고 파츠 분할로는 재현을 안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합체를 해보도록 할까요? 합체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자면 조종석 부분 디테일이 재현되어 있다는 건데 원래 조종석이 이런 부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인저가 타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스케일 모형이에요. 144분의 1로 만들었더라고요. 조종석의 144분의 1에 해당되는 파일럿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블랙 레인저가 타고 있고요. 도색은 안 되어 있으니까 디테일만 구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코 안에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충돌하면 바로 본인 얼굴 앞인데. 사벨 타이거는 이마 쪽에 고라이온 같죠? 고라이온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등 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스타일로. 이쪽은 비행기니까 당연히 기수에 있으면 좋겠죠. 캐노피가 전투기 캐노피 같습니다.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고 빨리 할게요. 어렵지 않은 방식이라서 빨간 커버 따로 움직이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따로 움직이고 무릎 관절은 헐렁한데 이런 조인트는 뻑뻑합니다.
다이노 탱크는 이 부분에 바퀴도 있으니까 설정인지 아니면 조형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도 접지를 하고, 그러면 수납이 되죠. 아마 이쪽일 겁니다. 이 두 녀석은 항상 헷갈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고라이온하고 반대예요, 이 녀석들은. 색깔 위치가. 조인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일체 성형으로 된 핀이 있고, 이런 부분 파손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역사가 긴 조인트 모양이죠. 많은 곳에서 쓰고 있죠, 이거 지금도. 가슴 부분에 끼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버가 초합금혼 같은 데서는 접이식으로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반대쪽은 도색인데 안쪽은 클리어죠. 멋있죠, 이거? 이 옆에 있는 핀으로 여기에 끼우는 거죠. 캐논도 끼우고, 이것도 좀 건성인데 여기에 핀 있잖아요. 이걸 끼웁니다. 날개를 접어야 하네요. 펴놓는 게 더 위협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아마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을 보면 설명서도 풀 컬러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트랜스포머 설명서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디테일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좀 불편한 설명서였습니다. 이게 다이노 탱크 굉장히 크죠? 건담 마크2하고 비교해보면 같은 스케일입니다, 이게. 이런 탱크였습니다. 그럼 메가조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떼는 게 좀 도마뱀 같아서 재밌습니다. 꼬리를 안 떼도 합체가 되기는 해요. 근데 허리 가동 때문에 이걸 떼어서 별도로 끼우면 허리가 움직입니다. 등에 끼우는데 이걸 한번 끼우면 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할 수 있는 건 해놓죠. 이 로봇은 원작에서의 연출도 그렇지만 탱크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 게 멋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서면서 변신되잖아요. 뒤로 돌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맘모스에서 뗀 커버를 여기에 끼웁니다. 잃어버리는 파츠를 없게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뒤꿈치 높이를 높여서 접지를 올리려고 한 건지 이런 아이디어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걸 끼우면 이걸 안 써요.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판넬을 안 써도 되는 설계예요. 그러니까 완전 변형으로 생각하고 이걸 완전히 빼버리고 맘모스는 좀 등이 비어 보이더라도 구판 DX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포션까지 전부 챙기고 싶은 사람은 저 커버를 소중히 다루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반대쪽으로 돌려야 나오네요.
돌린 다음에 돌리고 이렇게 하고 가슴 이건 방패죠. 흉부를 열고 그 다음 티라노 머리를 내리고 뚜껑을 닫는데 이거 엄청 멋있지 않아요? 메카니컬하게 생겼잖아요. 목 부분이 이런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좀 물른 연질에 가까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게 볼 부분이 딱 맞물리게 샘플이 나왔었는데요. 실제품은 좀 벌어지게 돼요. 벌어지는 것도 멋있기는 합니다. 양 뺨 부분이 해골 병사처럼 갸름해 보여서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저렴한 소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가슴 부분 양쪽 측면에 핀을 끼워서 완성시키는 구조죠. PG 정도보다 약간 큰 정도 크기일 것 같은데 소드도 있습니다. 맥기입니다. 풀맥기이에요. 이 부분 벌려놓았던 건 좁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가 빼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부분이 여기가 많이 헐렁거리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놓아도 언젠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합체가 완료된 다이노 메가조드죠. 헤즈브로에서 이런 프로포션으로 완구를 만들 줄은 몰랐는데 이 특이한 프로포션이 너무 개성 있어 보여서 그래서 구입을 한 거기도 해요. 편손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하고 아까 그 고등학생들하고 HG 144분의 1 스케일의 건프라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스케일로 이렇게 출시를 한다는 게 참 재밌어요. 거의 144분의 1로 거대한 로봇들 많이 나오잖아요. DX 초합금혼 콤바트라 V하고 볼테스 5도 거의 144분의 1이고 큰 녀석들 같이 모으면 스케일로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인데 너무 크니까 둘 곳이 좀 애매하죠. 가동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동 이런 거 어깨하고 여기 돌아가고 이게 위하고 아래가 다 돌아갑니다. 팔이 구조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으니까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말입니다. 여기에 타고 있잖아요.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설정에서는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여기로 전송이 돼서 이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모형으로는 좀 무서워 보이더라는 거. 이따가 이 안쪽도 보겠습니다. 사람들 다 타고 있어요. 저기 이렇게 꽤 괜찮은 가동성 가지고 있고 여기가 가동되니까 허리가 가동될 때 꼬리도 지금 절단되어 있고 돌아가는 거죠. 고고 파워레인저. 그다음 다리가 김성묵킥 되는 거하고 여기가 아까 약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클릭 관절로 이렇게 가동됩니다. 관절이 이거 연질 파츠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 물른 연질이 아니고 좀 단단한 연질. 저 천둥번개 모양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대체 얼마를 아끼고 싶었던 거야. 무릎은 90도 접힙니다. 이게 재밌게 되어 있죠. 안쪽에
결합 조인트를 붙잡아주는, 이 결합 조인트 자체도 약간 물른 플라스틱이에요. 잡고 꺾으면 이렇게 딱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목 부분이 빼면 이런 부분에서도 가동되니까. 빼고 할까요? 이렇게 빼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도 무릎 안자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이건 포즈를 취하는 사람이 잘하면 멋있어 보일 텐데 이런 정도로 가까이서 보니까 멋있네요. 초중신 그라비온 7x 오프닝 같죠. 합체 전 모습의 머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커버를 빼면 세상에 이 안쪽에 그 녀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쇄를 했어요. 3D 인쇄를. 그 피규어 눈, 코, 입 같은 거 할 때 반다이나 피그마에서 가끔 하는 그 인쇄 방식으로 여기에 레인저들 일러스트를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좀 낮지만 5명이 다 보입니다. 저 뒷문이 그거잖아요. 그린 레인저가 문 열고 들어가서 이 녀석들 공격하는 그 뒷문도 보이고요. 굉장하죠? 이렇게 좁았던 겁니다. 스케일 모형으로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맞다는 거잖아요. 144분의 1 스케일로 재현해보면 이렇게 좁은 머릿속에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크게 묘사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 모형 자체가 좀 위로 갈수록 작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제하고는 좀 다른 비율이긴 하겠죠. 이 위로의 그 키? 전고로만 144분의 1인 거지. 그 부피감 같은 건 다를 거니까. 양손으로 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길이가 좀 그 팔 가동성은 좋은데 가슴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포즈를 멋있게 선라이즈 패스처럼 잡기는 어렵네요. 좀 이런 느낌 아닙니까? 뒤뚱뒤뚱 거리면서 걷는 그 슈트 액터의 그런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포즈가 아니어도 자연스러운 포즈여도 메가조드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멋있는 포즈 잡는 로봇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드 어센션 프로젝트 다이노 메가조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완구입니다. 초합금 피규어 같은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초합금 계열 완성품 같은 만족도를 주는 프로포션하고 디테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덩어리로 보면 괜찮은데 세부로 가면 이런 부분에 그 파팅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자잘한 가동 같은 것들이 다 생략이 된 상태에서 연질 파츠를 써서 뭉툭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엣지 있는 디테일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절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가격을 지금 환율로 생각하면 좀 동떨어진 느낌이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렇다고 초합금 혼이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게 두 개 다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정도로 만족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를 버리고 싶진 않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